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가치 투자 아이디어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원숭이 두창 관련된 기업들까지 상승하는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PCL이라든지 오상자이엘과 같은 기업들 금일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흐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금일 특징주로는 DB 하이텍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반도체 설계 사업 분사 검토 소식에 따라서 금일 16%나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DB 하이텍이 지금까지 워낙 좋은 실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내년도에 분사하게 되면 재상장 진행 계획인데 기업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이 팔자에 돌아서면서 주가가 16%나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까지 좋지 않으면서 DB 하이텍이 특별히 더 하락하는 모멘텀에 힘을 실게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쪼개기 상장이 국내에서 많이 나오면서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DB 하이텍은 8인치 웨이퍼 기반의 파운드리 특화 기업으로 2007년도부터 모바일 TV 디스플레이 화소를 조절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DDI 등 일부 제품을 직접 설계해서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외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LCD용 및 유기 발광 다이오드용 DDI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분사 이후에 상장까지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고위 관계자가 밝히고 있고요. 팹리스 사업부가 파운드리 사업부에 붙어 있는 기존 구조로는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DB 하이텍의 신설 법인을 통해 순수 팹리스로 육성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30여 년간 근무한 반도체 칩 설계 전문가 황규철 전 삼성전자 전무를 영입한 것도 칩 설계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사를 검토 중이라는 부분이지만 주가는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쏠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으로 금일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사업부를 떼내는 방식은 물적 분할이 유력할 것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인적 분할과 달리 모회사가 신설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는 물적 분할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DB 하이텍 대주주 지분율이 17%로 낮아서 인적 분할 이후에 지분을 희석시키게 되면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파운드리 고객사들의 6월 실적 성장으로 반도체 주문 둔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디스카운트는 앞으로도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DB 하이텍 관련 주주분들은 이 부분을 챙겨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와 팹리스 각각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내년도 분사하는 시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48,000원으로 7월 13일 기준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일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물가와 금리에 여전히 코스피가 눌려있다는 내용과 함께 환율이 13년 2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안 좋은 지표들이 더해지고 있고요. 미국 CPI 급등 등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계속해서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는 더욱더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고요. 6월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근원 CPI 컨센서스는 이전 수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기대해보자는 의견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일본 도쿄 증시 및 중화권 증시까지 모두 코로나19 감염 및 소비 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계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침체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금일 업종별 시세를 보시면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손해보험, 담배 쪽 기존에 하락했던 모습이 또 정반대로 나오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주로 상승한 테마는 코로나19 관련 쪽 건강 바이오 종목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일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 한 주당 3주의 무상증자 결정 소식을 밝히면서 금일 상한가에 도달하였습니다. 또 PCL은 12% 이상 상승하는 모습, 소마젠과 나노엔텍, 엑세스바이오, 모비스까지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휴마시스라든지 바이오톡스텍, 바디텍메드 등 코로나19 관련 진단 키트 쪽에서 주목이 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는 또 원숭이 두창 확산세와 또 관련하여 금일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상자이엘은 상한가에 도달하였고 또 관련주로서는 엑세스바이오라든지 BC월드 제약, 파미셀과 같은 기업도 눈에 띄고 있고요. 한국파마라든지 일동제약과 같은 기업들 확실히 좋아지는 턴어라운드 느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관련 기업들까지 다 같이 백신과 엮이면서 코로나19 관련주 모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 분석 쪽에서도 소마젠을 중심으로 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 의료 관련주들, 나노엔텍, 비트컴퓨터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무상증자 열풍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1대3 정도 가지고는 판단도 하기 어려울 만큼 1대7, 1대8까지 말도 안 되는 비율의 무상증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만큼 세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유전자 치료제 건강관리 쪽, 바이오 제약 쪽에서 관련 이슈들이 지속될 때마다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전체적인 흐름이 올라가는 주도주의 모습을 띠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주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현재 램시마와 램시마 SC가 독일 내 점유율 40%에 넘어서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직판 전환 후에 처방이 확대되고 있고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도 처방이 증가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 1분기에서 점유율이 42%를 기록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성과가 유럽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트룩시마, 허주마 등 항암제까지 직판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되고 있고 또 올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마와 또 출시 예정된 만큼 셀트리오 헬스케어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앞으로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종목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주도주의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무상증자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기업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셀리버리입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냄새만 나도 오른다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셀리버리는 최근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주와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상장사인 또 유틸렉스와 원준까지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를 내면서 여러 가지 무상증자 관련 이슈들을 더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틸렉스는 무상증자에 앞서서 기존의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까지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차전지 장비업체 원준 같은 경우에는 12일이 무상증자 권리락 날이 되었고 원준의 11일 종가는 11만 9천 원이었지만 12일에는 권리락 적용으로 기준가 3만 9,7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 1,004,382주로 상장 예정일은 7월 29일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우상증자는 권리락 이후에 변경되는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보셔야 안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코스피 상장사 서울도시가스는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관련 공시를 내었는데요.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자기주식 취득 관련 공시를 내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인지 많은 주식을 임원들이 확보하기 위해서인지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이러스 체외 진단 기업인 PCL의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분자 진단 키트 개발이 완료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확인되고 있고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바이러스 변이라든지 유병률 및 확산 정도에 따라서 분자 진단 키트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하고 있는 만큼 원숭이 두창에 대한 세계적인 확산 추세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PCL을 계속해서 EU 긴급 사용 승인 관련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글로벌 유전체 분석 시장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정밀 의료, 헬스케어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유전체 분석 시장이 다 같이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시장의 파이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소마젠을 한번 지켜보자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전체 분석은 예방 치료 영역뿐만 아니라 화장품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속 가능한 CDMO 기업으로서 도약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 1.6조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ESG 관련 경영 보고서 두 번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ESG 관련 경영 성과와 향후 계획들을 꾸준히 발표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CDMO 대표 기업으로서 83만 4천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로직스 목표가 100만 원뿐만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최근에 태국에서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임상 3상 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2회 접종한 만 18세 이상 성인 45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으로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역 반응을 부스터샷을 통해서 향상시키면서도 충분한 안전성을 기대한다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지난달 29일에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재미있었던 뉴스는 바로 삼성전자가 타이쿤 형식으로 자사 제품을 생산하고 즐길 수 있는 가상 공간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이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次세대를 공략하면서 메타버스를 통한 제품 생산 아이템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공간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삼성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요. 가상 공간 속에서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가방이나 스쿠터로 또 제트봇 청소기가 하늘을 나는 호버보드로 또 라이프스타일 TV 더 세로가 1인용 헬리콥터로 이용되는 등 실제 제품이 게임 아이템으로 등장하면서 재미를 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은 한국어를 포함한 총 14개의 언어로 동시에 출시되면서 댄스 파티 등 참가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유메이크 캠페인과 함께 고객 이벤트까지 한다고 하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블록스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통해 보다 더 젊은 세대를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눈에 띄는 종목 바로 A스토리인데요. 주가의 상승 탄력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907억 원대 시가총액에서 35,500원인데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스토리의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는 이달 4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이 하고 있는 만큼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호평이 되면서 제작사에 주목하는 내용으로 A스토리가 주목을 받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드라마 지리산으로 혹한기를 보냈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를 끌면서 제작에 대한 관련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OTT와 극장 통합 순위에서 1위에 올랐던 만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쪽에서의 다시 제작의 강자로 A스토리를 당분간 주목해 보시면 어떨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습하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분야별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주, 항공, 국방, 원자력 발전 등 여러 가지 섹터를 확인하고 있는 바 폐배터리 쪽에서 MPC라는 기업이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을 살펴보시면 2차전지 신소재, 폐배터리 쪽에서 에코 프로비엠과 LNF, MPC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건강관리, TNL, 또 고려 신용정보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지난 영상 이후로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코스피,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성물산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건강관리 쪽에는 현재 대세가 바이오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라든지 JVM과 같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배당주의 흐름과 기타 종목 쪽에서 대성홀딩스와 선강이 어떠한 산업 섹터와 관련 없이 주가 관리 세력이 주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올리는 느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언제 떨어질지 모두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흑자 전환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한번 바이오 종목 중에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JVM 역시 목표가 31,000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효과를 넘어 구조적 성장 초기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바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IBK 투자증권 연구원도 목표가 31,000원까지 JVM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가치 투자 아이디어로 기업 분석을 같이 해보셨고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바이오 건강관리 관련 기업들 앞으로도 주목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한국 BNC, 한국 파마 등 여러가지 기업들이 번갈아서 올라가는 모습까지 확인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